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 우리 각자의 몸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노화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속도는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의 하루는 24시간의 속도로 흐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는 72시간의 속도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나의 노화 시계가 세상의 시간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노화의 비밀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노화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 이른바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대부분 식단에서 출발합니다. 30대 하상희 씨는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법으로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합니다. 그녀가 오늘 선택한 메뉴는 알배추 참치 무침입니다. 아삭한 알배추에서 얻는 풍부한 섬유질과 참치를 통해 섭취하는 단백질은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매일 하루 한 끼만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잡곡밥과 신선한 채소, 그리고 생선 중심의 식단을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속 노화를 위한 노력은 식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상희 씨는 일주일에 3번 꾸준히 달리기를 하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의 회복 시간을 확보하려 노력합니다. 그녀는 지난 1년 반 동안 저속 노화를 실천하며 경험한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SNS를 통해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속 노화는 더 이상 개인의 노력을 넘어 특히 젊은 세대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나의 중요한 문화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격려하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속 노화 트렌드는 말 그대로 느리게 나이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2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밈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빠르게 늙는 가속 노화를 했지만 내일은 꼭 저속 노화해야지라거나 저속 노화밥에 가속 노화 반찬을 먹었으니 중속 노화쯤 되려나 와 같이 재치 있는 표현으로 일상의 건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 과도한 스트레스 등 현대사회가 강요하는 가속 노화의 환경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점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더 건강한 일상을 만들자는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속 노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중요한 자기관리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었던 하상희 씨는 왜 이토록 저속 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외모에 대한 강박감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체중이 늘었고 배달 음식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특별히 건강한 체질도 아닌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정말 후회하겠구나. 몸이 불편해지고 더 이상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몰라. 이 깨달음이 그녀를 변화시켰고 지금의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속 노화는 이제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저속 노화 개념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정의원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연구자로서 느꼈던 답답함에서 이 모든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신진대사와 관련된 건강, 즉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해야 하고 이미 중장년층이 된 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쇠약해지지 않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나이는 천천히 들게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의원 교수는 한국 사회를 가속 사회라고 진단합니다. 빠른 쾌락과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더욱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젊은 세대의 당뇨병 발병률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6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6배속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가속 노화로 이어집니다. 숨이 차서 2층 계단도 오르기 힘든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과 축적된 노화를 되돌릴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노화의 궤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의원 교수가 제안하는 느리게 나이 드는 식사, 즉 저속 노화 식사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붉은 고기 대신 콩과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콩을 넣어 지은 잡곡밥에 미역국, 그리고 다채로운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생선이나 닭고기를 조금 추가하는 식단입니다. 그리고 가공된 탄수화물과 단순당은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히 몸의 노화 속도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노화 속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7세의 한 청년은 2025년부터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불안감 속에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몸 건강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난 5년간 관련 언급량이 약 6배 증가할 정도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 역시 변화했습니다. 2022년에는 피부나 주름과 같은 외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면 2024년에는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특히 혈당관리나 식습관 같은 내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커졌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과학 콘텐츠를 즐겨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신뢰도 높은 정보를 통해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일상을 소중히 돌보고 더 나은 삶을 만들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 우리가 그 속도를 늦추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화가 가져오는 수많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예전처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 가장 친한 친구가 심장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에 대한 걱정, 존경받는 부모, 사랑받는 배우자에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신체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인지 기능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 삶의 모든 시스템은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수많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물론 암 환자의 절반이 65세 이상일 만큼 노화와 질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최근에는 노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에는 MGEA라는 질병 코드가 있는데 이는 노화로 인한 내재적 능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즉, 노화와 관련된 기능 저하를 질병의 범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2018년에는 노령 그 자체를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나이든 모든 사람을 환자로 취급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노화가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질병으로 보려는 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화 관련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거에는 노화를 거스를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만 여겼지만 수많은 연구를 통해 노화를 진단하고 심지어 그 속도를 조절하거나 일부 되돌릴 수도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조경화 교수 연구팀은 노화와 면역력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화와 면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던 초기에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수많은 노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진은 우리 몸속의 특별한 면역 수용체인 TLR5분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세포 표면에는 외부의 나쁜 세균을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는데 TLR5는 그중 하나로 병원균의 움직임을 감지해 면역 반응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TLR5 단백질의 양 자체가 줄어들어 새로운 병원균이 침입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이 TLR5를 자극하는 면역 증강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늙은 쥐에게 투여하는 동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65세에서 70대 정도에 해당하는 늙은 쥐에게 이 면역 증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자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연구원조차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했던 늙은 쥐들이 오히려 힘이 좋아지고 빠졌던 털에 윤기가 나기 시작했으며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눈에 띄게 건강해진 것입니다. 변화는 외형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개선되고 골밀도도 증가했으며 놀랍게도 수명은 10%나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면역력을 개선했을 뿐인데 노화의 시계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 대사, 인지, 근육 기능 등 모든 시스템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기술은 같은 나이라도 더 건강한 외모와 기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기대 수명이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는 시간을 제외한 진정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인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는 10년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온전한 건강 없이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노화 관리의 최종 목표는 짧은 병사여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짧게 앓고 최소한의 고통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불편을 주며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노년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고령자 전용 운동센터를 지원하고 국립장수의료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연구에 집중하며 노화 메커니즘 자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10년 격차라는 숙제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노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어온 은행나무 앞에서 우리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도대체 노화란 무엇일까요? 학술적으로 노화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늙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늙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이론들 속에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입니다. 과학자들은 2023년 노화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는 12가지 핵심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유전체 불안정성입니다. 우리 DNA는 하루에도 10만 번 이상 손상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를 복구하는 능력이 떨어져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둘째는 텔로미어 소실입니다.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처럼 DNA를 보호하는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며 노화를 유발합니다. 셋째는 DNA의 유전 정보를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 변하는 후성 유전학적 변형입니다. 넷째는 단백질의 품질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단백질 항상성 소실입니다. 이외에도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분열을 멈춘 채 주변 세포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화 세포의 축적,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 고갈, 그리고 만성염증 등 12가지 지표들은 노화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연결고리를 풀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열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생명체를 통해 노화의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몸 길이 1mm에 불과한 작은 벌레,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수명이 3-4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노화의 전 과정을 관찰하고 수명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 연구는 노화가 유전자 조작만으로도 조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노화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늙은 예쁜 꼬마 선충에게 PLA라는 물질을 주입하자 움직임이 젊은 개체처럼 활발해지고 수명이 약 20%나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PLA는 장내 미생물, 특히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로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물질입니다. 이 연구는 PLA가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하여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장 건강과 전신 노화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하지만 노화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치료법이 정말로 노화를 늦췄는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노화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 즉 노화 시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체 나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는 달력상의 나이일 뿐 우리 몸의 실제 노화 상태를 보여주는 생체 나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생체 나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노화 속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최근 노화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생체 나이 측정법은
DNA 메틸화 시계입니다. 이는 우리 DNA에 메틸기라는 화학물질이 붙고 떨어지는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메틸기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패턴이 일정하게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텔로미어 길이 측정법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노화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DNA 메틸화 시계의 창시자인 스티브 호바스 교수는 이 기술이 매우 정밀한 발생학적 과정과 관련이 있고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아직은 비용이 비싸지만 전 세계 수많은 연구 그룹들이 더 저렴하고 정확한 노화 시계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화를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 노화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시계바늘의 속도는 유전자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잠드는지에 따라 시계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느리게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을 위한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시간과 건강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 소중한 지식을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과 활기로 가득하기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 우리 각자의 몸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노화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속도는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의 하루는 24시간의 속도로 흐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는 72시간의 속도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나의 노화 시계가 세상의 시간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노화의 비밀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노화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 이른바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대부분 식단에서 출발합니다. 30대 하상희 씨는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법으로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합니다. 그녀가 오늘 선택한 메뉴는 알배추 참치 무침입니다. 아삭한 알배추에서 얻는 풍부한 섬유질과 참치를 통해 섭취하는 단백질은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매일 하루 한 끼만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잡곡밥과 신선한 채소, 그리고 생선 중심의 식단을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속 노화를 위한 노력은 식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상희 씨는 일주일에 3번 꾸준히 달리기를 하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의 회복 시간을 확보하려 노력합니다. 그녀는 지난 1년 반 동안 저속 노화를 실천하며 경험한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SNS를 통해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속 노화는 더 이상 개인의 노력을 넘어 특히 젊은 세대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나의 중요한 문화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격려하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속 노화 트렌드는 말 그대로 느리게 나이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2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밈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빠르게 늙는 가속 노화를 했지만 내일은 꼭 저속 노화해야지라거나 저속 노화밥에 가속 노화 반찬을 먹었으니 중속 노화쯤 되려나 와 같이 재치 있는 표현으로 일상의 건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
과도한 스트레스 등 현대사회가 강요하는 가속 노화의 환경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점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더 건강한 일상을 만들자는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속 노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중요한 자기 관리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었던 하상희 씨는 왜 이토록 저속 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외모에 대한 강박감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체중이 늘었고 배달 음식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특별히 건강한 체질도 아닌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정말 후회하겠구나. 몸이 불편해지고 더 이상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몰라. 이 깨달음이 그녀를 변화시켰고 지금의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속 노화는 이제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저속 노화 개념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정의원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연구자로서 느꼈던 답답함에서 이 모든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신진대사와 관련된 건강, 즉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해야 하고 이미 중장년층이 된 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쇠약해지지 않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나이는 천천히 들게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의원 교수는 한국 사회를 가속 사회라고 진단합니다. 빠른 쾌락과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더욱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젊은 세대의 당뇨병 발병률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6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6배속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가속 노화로 이어집니다. 숨이 차서 2층 계단도 오르기 힘든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과 축적된 노화를 되돌릴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노화의 궤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의원 교수가 제안하는 느리게 나이 드는 식사, 즉 저속 노화 식사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붉은 고기 대신 콩과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콩을 넣어 지은 잡곡밥에 미역국, 그리고 다채로운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생선이나 닭고기를 조금 추가하는 식단입니다. 그리고 가공된 탄수화물과 단순당은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히 몸의 노화 속도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노화 속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7세의 한 청년은 2025년부터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불안감 속에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몸 건강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난 5년간 관련 언급량이 약 6배 증가할 정도로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 역시 변화했습니다.
2022년에는 피부나 주름과 같은 외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면 2024년에는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특히 혈당관리나 식습관 같은 내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커졌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과학 콘텐츠를 즐겨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신뢰도 높은 정보를 통해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일상을 소중히 돌보고 더 나은 삶을 만들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 우리가 그 속도를 늦추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화가 가져오는 수많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예전처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 가장 친한 친구가 심장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에 대한 걱정, 존경받는 부모, 사랑받는 배우자에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신체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인지 기능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 삶의 모든 시스템은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수많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물론 암 환자의 절반이 65세 이상일 만큼 노화와 질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최근에는 노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에는 MGEA라는 질병 코드가 있는데 이는 노화로 인한 내재적 능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즉, 노화와 관련된 기능 저하를 질병의 범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2018년에는 노령 그 자체를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나이든 모든 사람을 환자로 취급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노화가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질병으로 보려는 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화 관련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거에는 노화를 거스를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만 여겼지만 수많은 연구를 통해 노화를 진단하고 심지어 그 속도를 조절하거나 일부 되돌릴 수도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조경화 교수 연구팀은 노화와 면역력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화와 면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던 초기에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수많은 노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진은 우리 몸속의 특별한 면역 수용체인 TLR5분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세포 표면에는 외부의 나쁜 세균을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는데 TLR5는 그중 하나로 병원균의 움직임을 감지해 면역 반응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TLR5 단백질의 양 자체가 줄어들어 새로운 병원균이 침입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이 TLR5를 자극하는 면역 증강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늙은 쥐에게 투여하는 동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65세에서 70대 정도에 해당하는 늙은 쥐에게 이 면역 증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자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연구원조차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했던 늙은 쥐들이 오히려 힘이 좋아지고 빠졌던 털에 윤기가 나기 시작했으며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눈에 띄게 건강해진 것입니다. 변화는 외형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개선되고 골밀도도 증가했으며 놀랍게도 수명은 10%나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면역력을 개선했을 뿐인데 노화의 시계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 대사, 인지, 근육 기능 등 모든 시스템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기술은 같은 나이라도 더 건강한 외모와 기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기대 수명이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는 시간을 제외한 진정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인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는 10년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온전한 건강 없이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노화 관리의 최종 목표는 짧은 병사여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짧게 앓고 최소한의 고통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불편을 주며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노년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고령자 전용 운동센터를 지원하고 국립장 수의료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연구에 집중하며 노화 메커니즘 자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10년 격차라는 숙제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노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어온 은행나무 앞에서 우리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도대체 노화란 무엇일까요? 학술적으로 노화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늙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늙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이론들 속에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입니다. 과학자들은 2023년 노화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는 12가지 핵심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유전체 불안정성입니다. 우리 DNA는 하루에도 10만 번 이상 손상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를 복구하는 능력이 떨어져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둘째는 텔로미어 소실입니다.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처럼 DNA를 보호하는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며 노화를 유발합니다. 셋째는 DNA의 유전 정보를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 변하는 후성 유전학적 변형입니다. 넷째는 단백질의 품질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단백질 항상성 소실입니다. 이외에도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분열을 멈춘 채 주변 세포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화 세포의 축적,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 고갈, 그리고 만성염증 등 12가지 지표들은 노화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연결고리를 풀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열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생명체를 통해 노화의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몸 길이 1mm에 불과한 작은 벌레,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수명이 3-4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노화의 전 과정을 관찰하고
수명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 연구는 노화가 유전자 조작만으로도 조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노화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늙은 예쁜 꼬마 선충에게 PLA라는 물질을 주입하자 움직임이 젊은 개체처럼 활발해지고 수명이 약 20%나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PLA는 장내 미생물, 특히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로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물질입니다. 이 연구는 PLA가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하여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장 건강과 전신 노화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하지만 노화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치료법이 정말로 노화를 늦췄는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노화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 즉 노화 시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체 나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는 달력상의 나이일 뿐 우리 몸의 실제 노화 상태를 보여주는 생체 나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생체 나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노화 속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최근 노화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생체 나이 측정법은 DNA 메틸화 시계입니다. 이는 우리 DNA에 메틸기라는 화학물질이 붙고 떨어지는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메틸기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패턴이 일정하게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텔로미어 길이 측정법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노화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DNA 메틸화 시계의 창시자인 스티브 호바스 교수는 이 기술이 매우 정밀한 발생학적 과정과 관련이 있고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아직은 비용이 비싸지만 전 세계 수많은 연구 그룹들이 더 저렴하고 정확한 노화 시계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화를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 노화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시계바늘의 속도는 유전자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잠드는지에 따라 시계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느리게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을 위한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시간과 건강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 소중한 지식을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과 활기로 가득하기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 우리 각자의 몸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노화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속도는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의 하루는 24시간의 속도로 흐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는 72시간의 속도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나의 노화 시계가 세상의 시간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노화의 비밀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노화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 이른바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대부분 식단에서 출발합니다.
30대의 하상희 씨는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법으로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합니다. 그녀가 오늘 선택한 메뉴는 알배추 참치 무침입니다. 아삭한 알배추에서 얻는 풍부한 섬유질과 참치를 통해 섭취하는 단백질은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매일 하루 한 끼만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잡곡밥과 신선한 채소, 그리고 생선 중심의 식단을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속 노화를 위한 노력은 식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상희 씨는 일주일에 3번 꾸준히 달리기를 하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의 회복 시간을 확보하려 노력합니다. 그녀는 지난 1년 반 동안 저속 노화를 실천하며 경험한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SNS를 통해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속 노화는 더 이상 개인의 노력을 넘어 특히 젊은 세대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나의 중요한 문화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격려하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속 노화 트렌드는 말 그대로 느리게 나이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2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밈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빠르게 늙는 가속 노화를 했지만 내일은 꼭 저속 노화해야지라거나 저속 노화밥에 가속 노화 반찬을 먹었으니 중속 노화쯤 되려나 와 같이 재치 있는 표현으로 일상의 건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 과도한 스트레스 등 현대사회가 강요하는 가속 노화의 환경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점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더 건강한 일상을 만들자는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속 노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중요한 자기관리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었던 하상희 씨는 왜 이토록 저속 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외모에 대한 강박감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체중이 늘었고 배달 음식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특별히 건강한 체질도 아닌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정말 후회하겠구나. 몸이 불편해지고 더 이상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몰라. 이 깨달음이 그녀를 변화시켰고 지금의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속 노화는 이제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저속 노화 개념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정의원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연구자로서 느꼈던 답답함에서 이 모든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신진대사와 관련된 건강, 즉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해야 하고 이미 중장년층이 된 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쇠약해지지 않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나이는 천천히 들게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의원 교수는 한국 사회를 가속 사회라고 진단합니다. 빠른 쾌락과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더욱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젊은 세대의 당뇨병 발병률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6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6배속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가속 노화로 이어집니다. 숨이 차서 2층 계단도 오르기 힘든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과 축적된 노화를 되돌릴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노화의 궤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의원 교수가 제안하는 느리게 나이 드는 식사, 즉 저속 노화 식사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붉은 고기 대신 콩과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콩을 넣어 지은 잡곡밥에 미역국, 그리고 다채로운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생선이나 닭고기를 조금 추가하는 식단입니다. 그리고 가공된 탄수화물과 단순당은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히 몸의 노화 속도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노화 속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7세의 한 청년은 2025년부터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불안감 속에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몸 건강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난 5년간 관련 언급량이 약 6배 증가할 정도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 역시 변화했습니다. 2022년에는 피부나 주름과 같은 외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면 2024년에는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특히 혈당관리나 식습관 같은 내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커졌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과학 콘텐츠를 즐겨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신뢰도 높은 정보를 통해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일상을 소중히 돌보고 더 나은 삶을 만들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 우리가 그 속도를 늦추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화가 가져오는 수많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예전처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 가장 친한 친구가 심장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에 대한 걱정, 존경받는 부모, 사랑받는 배우자에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신체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인지 기능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 삶의 모든 시스템은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수많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물론 암 환자의 절반이 65세 이상일 만큼 노화와 질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최근에는 노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에는 MGEA라는 질병 코드가 있는데 이는 노화로 인한 내재적 능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즉, 노화와 관련된 기능 저하를 질병의 범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2018년에는 노령 그 자체를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나이든 모든 사람을 환자로 취급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노화가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질병으로 보려는 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화 관련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거에는 노화를 거스를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만 여겼지만
수많은 연구를 통해 노화를 진단하고 심지어 그 속도를 조절하거나 일부 되돌릴 수도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조경화 교수 연구팀은 노화와 면역력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화와 면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던 초기에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수많은 노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진은 우리 몸속의 특별한 면역 수용체인 TLR5분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세포 표면에는 외부의 나쁜 세균을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는데 TLR5는 그중 하나로 병원균의 움직임을 감지해 면역 반응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TLR5 단백질의 양 자체가 줄어들어 새로운 병원균이 침입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이 TLR5를 자극하는 면역 증강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늙은 쥐에게 투여하는 동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65세에서 70대 정도에 해당하는 늙은 쥐에게 이 면역 증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자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연구원조차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했던 늙은 쥐들이 오히려 힘이 좋아지고 빠졌던 털에 윤기가 나기 시작했으며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눈에 띄게 건강해진 것입니다. 변화는 외형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개선되고 골밀도도 증가했으며 놀랍게도 수명은 10%나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면역력을 개선했을 뿐인데 노화의 시계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 대사, 인지, 근육 기능 등 모든 시스템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기술은 같은 나이라도 더 건강한 외모와 기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기대 수명이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는 시간을 제외한 진정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인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는 10년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온전한 건강 없이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노화 관리의 최종 목표는 짧은 병사여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짧게 앓고 최소한의 고통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불편을 주며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노년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고령자 전용 운동센터를 지원하고 국립장수의료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연구에 집중하며 노화 메커니즘 자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10년 격차라는 숙제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노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어온 은행나무 앞에서 우리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도대체 노화란 무엇일까요? 학술적으로 노화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늙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늙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이론들 속에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